경주 형산강변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배설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상주 영덕고속도로 종점인 영덕에 요금소가 부족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불국 숙박업계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상과 김천에 이어 경주에서도 야생 조류의 배설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는 내일쯤 나올 예정인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을까 사육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배설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지만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병원성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지금 H5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 H5에 준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10km 이내에는 32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육 중인데 임상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경주 지역 200여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차량 출입 통제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철새 분변이 발견된 곳이 포항시와 바로 인접한 곳이어서 경북 동해안으로도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경산에서 철새의 사체가 처음 발견된 이후 불과 보름 사이 김천과 경주까지 빠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와 포항 등 경북 동해안의 가금류 사육 규모는 300만 마리가 넘고 2년 전에는 53만 마리에 달기 조류 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되는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졸속투성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덜 돼 개통이 지연되더니 여태 준공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종점인 영덕에서는 요금소가 부족해 평일인데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서철에나 볼 수 있는 차량 행렬이 한겨울 평일에 연출됐습니다. 지정체 차량끼리 추돌 사고까지나 정체를 가중시켰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영덕 나들이에 나섰던 내륙 주민들은 고생길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유 지금 와서 실망했어요. 지금 1km로 30분 왔어요. 1km를. 크게 내주세요. 네. 3명이서 1시간 20분 기다렸기 때문에 요금을 안 받아도 돼요. 종점인 영덕 요금소에는 1시간째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보다 국도가 빠른 셈입니다. 정체의 원인은 요금소를 달랑 2개 차로에만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화단을 없애 임시차로 1개를 당장 만들기로 했습니다. 간이 요금 수납기를 설치해서 교통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증원해가지고 더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문제는 이번 주말 고속도로 종점인 영덕 강구항은 대게를 맛보려는 해돋이 관광객이 몰려 대혼잡이 예상됩니다. 영덕군은 강구항 매립지와 강구항 최상단 축구장 등지에 2,000대 가까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 비상 대책을 추진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한 210명의 공무원을 투입해서 18개 교통요충지 교통 안내를 하고 특히 또 임시주차장 2,000면 조성을 해놨습니다. 안전도 걱정입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는 결빙이 우려되는 산악지역인데도 수평 직선화율이 높아 속도 내기에 그만입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 2대와 이동식 속도 측정기 2대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암행 순찰이 와서 여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난폭이나 과속 이런 사고 요인 행하는 운전을 미리 예방해서 고속도로 개통을 학수고대했던 영덕이 이제는 교통정체 오명을 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9.12 지진으로 경연난을 겪는 불국 숙박단지 활성화를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별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경주시는 3억 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재단은 모두 15억 원으로 숙박업체 한 곳에 1억 원 이내 특별보증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보증 지원은 9.12 지진으로 수학여행단이 전면 취소되고
단체 관광객도 급감하고 있는 경주 지역 숙박업계.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대책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이 마련한 송년기획. 오늘은 이딴 고속도로 개통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울산, 포항,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울산 포항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두 도시는 30여 분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포항, 경주, 울산은 인구 200만의 새로운 메가시티가 탄생했다며 해오름 동맹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동해안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각종 산업의 연관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간 연대 관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물류 비용 절감 효과만 1,3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철강과 조선 경기의 동반 침체로 새 고속도로는 당초 기대보다 한산했습니다. 오히려 포항에서는 울산보다 부산 해운대 쪽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져 부산 지역 백화점과 아울렛으로 지역 손님을 빼앗기는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최근 새로 개통된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는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땐 득이 많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상주에서 1시간, 안동에서 30분이면 영덕에 닿을 수 있어 내륙 사람들이 바다를 보기 위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륙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동해안의 문화에 대해서는 동해안의 어떤 힘차고 또 기가 넘치고 또 우리 영덕은 뭐 덕이 많은 동네니까 그런 문화들을 함께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인구와 자본의 타 지역 유출 가능성은 낮고 관광객은 20에서 30% 증가해 새로 뚫린 길은 영덕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서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포항, 상주, 영덕 고속도로에 이어서 내년 6월에는 상주, 영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새 길이 뚫리고 멀었던 도시가 가까워지면서 지역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학생 가운데 셋째 자녀부터 고등학교 전학년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북에서는 3,800여 명의 학생이 35억 원의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9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게 강제 전보 조치를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 양심에 따른 시국선언에 징계를 하고 또다시 강제 전보로 탄압하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부분 시도 교육감과 역사 학계에서 거부한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이 1년 유예됐습니다. 친일 독재 미화 논란과 근현대사 왜곡 등 부실 지필이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한 데 이어 다음 달 강제 전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하거든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징계를 안 받았으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이분이 이제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시국선언을 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네. 할 수 없다, 안 한다 이런 입장은 좀 곤란하죠.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에 따른 전보는 폭력이나 촌지수수처럼 해당 학교 학생들 앞에 서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강제 전보 규정을 악용해 교사의 양심을 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이라던가 일정 부분 교사의 양심을 지키는 어떤 이런 행위에 있어서 징계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교육청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두고 교육계 갈등이 커지면서 1년 유예가 결정됐지만 유독 대구와 경북에서만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인구 20만 이상 40만 미만 시군의 지방의회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경주시의회는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렴도 조사 결과 경주시의회 종합 청렴도는 5.6점으로 29개 기초의회 가운데 27위에 머물러
5개 등급 가운데 4등급으로 나타났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1등급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방의원회 청렴도에 대해 지역 주민과 직무 관계자, 경제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알게 하는 청년 마이스터 대전 행사가 오늘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진로적성 체험관에서 직업 심리 검사를 받았고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직업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또 항공승무원과 방송 제작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직업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을 대표하는 유소년 팀들이 포항에서 클럽의 자존심을 건 대결을 펼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포항에서 열리는 제4회 포항 한중일 18세 이하 최강 교류전에는 포항 스틸러스, 울산 현대 유소년 팀 등 한국 4팀, 가시마 엔틀러스 유소년 팀 등 일본 3팀, 중국 연변 FC 유소년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최강 교류전은 지난해까지 한국과 일본의 유소년 클럽만 참가했지만 올해부터 중국 연변 FC가 출전하면서 대회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벤토나이트와 불석 등 경북 동해안에 산재한 광물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연구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와 포항테크노파크,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늘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에서 지역 지질자원 실용화와 6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광물 자원의 실용화 기술 개발과 지역사업 발굴을 통해 광물 자원을 이용한 지역 신성장 산업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서기관 3명과 사무관 11명 등 108명의 승진을 의결했습니다. 서기관 승진자는 정경락 우창동장구와 김영철 일자리 경제국장 직무대리, 이상달 형상강 사업과장입니다. 포항시는 으뜸 공무원으로 선정된 10명 가운데 승진 배수 범위에 있는 4명을 승진시키고 전체 승진자의 43%를 여성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연말까지 4, 5급 전보 인사를 하고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전보 인사는 내년 1월 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밤부터 추워지더니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한파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이 추위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울진과 영덕에도 눈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두터운 옷뿐만 아니라 방한용품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 대부분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포항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내일은 구름이 다 걷히고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영하 1도, 영덕 영하 2도, 포항 0도, 경주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는 울진과 영덕이 6도, 포항 7도, 경주 6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는 오전 한때 눈이 오겠고요. 독도는 흐리다가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3도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 앞바다에도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연말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새해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후포면 후포수산업협동조합 임추성 조합장회 직원 일동 200만 원, 후포 노반계 이원퇴 회장회 회원 일동 5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남울진 농협협동조합 30만 원, 후포면 번영회 3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성부건설 주식회사 윤은경 씨, 후포 우리 주민 일동 각각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후포 여성의용소방대, 후포 동부초 학생 일동 각각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경용회식당 정경용 씨 15만 원, 금음 1리 주민일동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금음 1리 만산경로당 3일 3리 주민일동 각각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생활체조 회원일동 황정권 씨 각각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금음 4리 경로당 대한불교조계종 광도사 각각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베니스 펜션 김양정 씨 후포등대 풍물회 각각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일묵회 회원일동 10만 원, 후포약국 김신규 씨 5만 원, 울진군 후포면 최승철 씨, 공설시장 최진호 씨 각각 5만 원, 울진군 후포면 울진소방서 최종길 후포안전센터장 강성일 씨 2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